지금으로부터 2018년 두익포럼 김일성 주체 사상 비판 첫 스타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다 없어졌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남이 어떻게 해서 졌는가? 사상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 사상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월남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사상에 졌기 때문에 진 것처럼 우리도 사상에 져서 공산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기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선생님께서 쓰신 이 공산주의 종언 또 새공산주의 비판에는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이 잘못된 것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론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유물론, 또 유물변증법, 유물사관, 그리고 마르크스의 경제학 자본론, 그리고 소련의 경제 파탄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사상을 무장을 해야만이 종교는 나중입니다. 먼저 나라를 살리고 그 다음에 각자의 종교를 한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 비판의 실력도 갖추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도 갖추어서 이 나라를 적어도 공산화에서는 막고 도익사상을 중심한 통일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독일식 통일이라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두익포럼이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초종교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승공통일 두익사상 포럼, 우리가 승공통일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말의 그 승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통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무슨 막 무지막지한 군화발을 신고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또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긴다는 말에 거기에는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적이나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킨다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공통일 두익사상을 창시하신 문선명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이긴다는 말이 선이 악을 이기는 그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악한 사탄이가 지금 빼앗아가서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인간이 이 세계 주인으로 지어놓았는데 이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아들, 딸로 지어놓은 인간을 악한 사탄이라는 어떤 악의 존재가 이 인간을 채갔단 말이에요. 타락시켜서 인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의 인간 세계와 이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탄이가 빼앗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를 때는 선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타고나는 창조 본성이에요. 창조 본성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절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의 본성은 착하고 선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후천적으로 사탄이라는 악의 존재가, 마귀가 먹물을 집어넣어서 오염시킨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면은 본래의 인간으로 복귀하고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본래 바탕인 흰거, 착한 본성과 오염돼 들어온 먹물을 분립해야 됩니다. 쪼개어서 선과 악을 갈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편은 하나님 쪽에 세우고 악한 편을, 이 검은 편을 이 마귀 편에 세운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립되는 입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담 이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선악 분립을 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큰아들 가인이가 악한 편이고 동생 아벨이 착한 아들이었어요. 선악을 가른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래 아담의 대신 아벨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 상징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첫 아들 가인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타락시킨 이 악한 편의 세력을 대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도권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의 세력이 먼저 아담 이브를 빼앗아 갔으니까 주도권이 큰 놈이 지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 하나님 아들이 다 안 되고 사탄이가 먼저 옆에서 하나님, 당신 아들, 딸 만들어서 자식 낳으면은 그 중에 반은 내 겁니다. 이러고 옆에서 줄을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조건이 걸렸어. 그럼 네가 반 가져가라. 누굴 주느냐? 큰 놈을 준다 그 말입니다. 큰 놈을. 해와가 이브가 타락할 때도 아담과의 타락은 나중에 두 번째 선악과 따먹은 거, 먼저 뱀이라는 이 마귀가 와서 자꾸 꼬여가 먼저 해와가 타락당한 것이 뱀과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타락한 것이 첫아들 열매와 같은 장자는 악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보면은 언제나 악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한테 동생은 모든 면에서 기가 질리고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하루만 먼저 태어나도 동생 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형님이 먼저, 찌꺼기가 있으면 동생 주든가 말든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 스토리가 무슨 뭐 가인 아벨이 어떻고 에서와 야곱이 어떻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형제간 싸움. 집안의 아버지 상속권을 동생이 야곱이가 형을 속여서 빼앗아 왔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이게 알고 보면 다 이런 선악 분립의 원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일단 분립해 놓고, 그러면 분립을 하기 전에 비빔밥을 해놓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악을 갈라 세워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선한 쪽이, 선한 편이 악한 편에게 당해서 맞아 죽거나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면서 이 선한 동생, 선한 편이 더 힘센 형님 쪽에 있는 자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동생이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동생이 총칼을 준비해가 형님을 죽여서 굴복시킨다. 물리적으로는 안 되고 무엇으로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모르고 있는 이 악에 이용당하고 있는 형님한테 봉사하고 얻어맞고 두드려 패면 맞아주면서라도 죽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죽이려니까 야곱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다 재산도 준비하고 처자도 다 준비해가 형님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먼저 양도 바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 형님의 악한 마음을 다 풀어주어 가지고 그 마음이 다 풀렸을 때 야곱이 나타나니까 형님하고 둘이서 포옹을 하면서 형님이 내 상속권을 다 빼앗아간 저놈이 21년 만에 다시 뭐 고향으로 온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형님이 자기 일족 4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다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 오면 때려 죽인다고 기다렸다고요. 거기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진리 그 마음을 가지고 형님을 굴복시키는 그런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선이 악을 굴복시키는 자연 굴복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이 꼭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죽여 없애고 항복받는다. 그러면 항복받은 그 사람이 언젠가 두고 보자. 원수를 또 맺는 거예요. 또 일어나. 또 싸워. 이렇게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어서 기독교를 위시한 고등 종교야말로 아벨의 전통을 이어받아 있는 거예요. 아벨.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종교하고 전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반대로 하는 무신론, 유물론, 변정법, 진화론, 성자유, 예?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상이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마지막 완성급으로 등장한 것이 마르크스 레닌이 변정법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 열매가 나왔다고요. 기독교도 이제 그 열매가 나와야 할 때가 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언제나 나쁜 악이 언제나 주도권을 먼저 쥡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박살내잖아요. 포엘바가 나와가 먼저 기독교를 먼저 무력화시켜버린 거. 그게 마르크스는 악한 편에 소위 말하는 뭐 예수나 재림주와 같이 마지막 타자요. 근데 예수 앞에 누가 옵니까?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오듯이 그 마르크스 앞에 세례요한과 같은 인물이 포엘바하예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짓고 하나님이 없다. 있는 거는 인간이 그냥 불안하고 부족하고 부분적인 고통, 부분적인 존재로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완전 완미한 존재를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그려내 놓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나 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종교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으면 인간을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소외가 된다. 종교적 소외를 느끼게 되니 그걸 철폐해버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포엘바하가 나온 것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데 아주 기가 막힌 세례요한 사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7, 80년 동안 세상을 한번 풍미해 봤다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쪽이 아벨이에요. 선한 편입니다. 이 선한 편이 공격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잘 살아남아가지고 공산주의를 이겼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1차 세계대전 그것도 선과 악이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기독교 정신국가인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마지막에 살짝 소련이 끼어들어왔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독일이나 독일, 또 일본, 이태리, 이 완전 전체주의, 파쇼, 반기독교, 나치,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존재들하고 이 영미연합군이 기독교가 싸워서 공격도 언제나 악한 쪽이 먼저 하는 거예요. 1차, 2차 대전을 보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방어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디 참 불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소련이 말이요. 독일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극동전선에는 소련은 참전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탄가 어디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소련을 이 일본 관동군이 있고 이쪽 2차 세계대전에 이 일본군을 아시아 쪽에 물러쳐주는데 소련이 참전해달라고 얼마나 그냥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뭐 소련 군대를 그 유럽 쪽에 있는 군대를 이 아시아 동부전선으로 옮기는데 무슨 수백 대의 그 수송 트럭 같은 것도 다 대주고, 예? 비행기도 대주고, 돈도 뭐 식량도 다 대주고 했다니까요. 그게 참 그때는 이미 소련은 스탈린이 중심한 공산체제가 딱 들어서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동부전선으로 참전한 것이 8월 9일인가 한 9일, 일주일 정도 놓고 참전해가지고 소련은 북한을 갖다가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참전도 하기 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렸잖아요. 소련은 공짜 먹은 거예요. 공짜 먹은 것 중에 제일 챙긴 게 대한민국 한반도에 어떻게 이걸 적화로서 다 한반도를 챙길까.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앞잡이로 등장한 사나이가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통일, 투익 사상이라 하는 이 여기에서는 공산주의를 이기되 무슨 폭력으로 무력으로 뭐 이기자. 공산주의가 지금 핵까지 가지고 총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면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는 같이 총칼을 들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죽지 않아야 되니까 야곱이가 도망이라도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월남골 나고 맙니다. 바다에 다 쓸어 빠져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야 되니까 저놈이 핵무장 가지면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말을 해야 되고, 핵이 없을 땐 또 달라.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지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악은 그렇습니다. 악은 방어를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칼을 가질 때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는 상대를 본래 형님이잖아요. 본래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부모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내가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저게 잘못 미쳐서 정신 나간 놈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는 그걸 제압을 하든가 정신을 안게 빼놓고 그런 나쁜 정신 빼놓고 앉아서 말로 조곤조곤 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사상에 들어가 있다는 그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론 이 자체가 얼마나 뿌리 깊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주게 해야 돼요. 깨우쳐주게 해야 돼요. 그럼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이론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저놈이 이미 그렇게 이념적으로 가짜 이념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놈을 빨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일성 주체사상 서신 비판 사신 이상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 사상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주신 문선명 총재님은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이 공산주의에 정말 잘못되고 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철학을 완전히 개조해서 대안을 제시해 놓는 수수법적 유일론이라는 기가 막힌 세계관을 제시해 주신 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상은 선생님 보시다시피 일제 때 공부하고 학생 시절을 다니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 학우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일제 치하 때에 저항 논리를 주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식민지 청년들이나 지식인들이 70% 이상이 다 좌파로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때 이 뜻있는 이상한 선생님은 다니면서 민족에 대한 애정은 있죠. 공산주의 사상은 보니까 이건 투쟁의 논리고 이렇죠.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던 중에 공산주의 이론은 다 알고 알아보니까. 근데 우리 문총재님을 만나고 이 통일사상을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힌 세계관이 나오고 철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42년간을 예? 공산주의 이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서 내놓은 것이 성공이론입니다. 저 성공이론은 따라서 그냥 방공하면서 막 때려잡자 공산당 이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설득해서 네가 믿고 그리는 이상세계의 이론보다 이것이 더 확실히 맞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좋은 게 여기 있구나. 더 좋은 게 나와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 대안까지를 마련해온 사상의 의미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연 굴복시킨다. 강제 굴복이 아니고 이론과 심정에서 이론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심정적으로 감동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공산주의 사상 다 지워내고 그 이론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일본 공산주의를 일본에서 그 많은 운동권 학생들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은 일본 원리연구회 애들이 그거 다 해결했어요. 대학가 일본 대학가는. 한국의 대학가는 80년대 원리연구회 또는 통학년 기독학생회 그 아이들을 제가 지도했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주사파의 뿌리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 억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정리됐고 예? 왜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는 걸 보고 북한이 굶어 죽는다 난리 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덮어놨어요. 이거 참 죄송하지만 근데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시 먼지 털고 다시 시작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30년 전부터 대신 그 당시에 제가 40대인데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오늘의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이게 거꾸로 저쪽으로 다 가 있네. 이게 한국만 이래, 한국만. 그래서 두익이라는 말이 뭐냐? 좌익, 우익. 이 형제간 싸움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뭐 날개라고 하고 두 날개로 간다 이러면서 좌익, 우익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창조의 세계에서는 그게 돼. 우익, 좌익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간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익, 소위 진보라는 거하고 공산주의는 다른 겁니다. 진보, 좌익, 공산주의 이게 딱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보수에 대한 개념으로 진보를 말하니까 보수, 우익, 진보, 좌익 이렇게 말을 보통 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진보 또는 좌익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좌익, 우익에 있어서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 우익하고 두 개 다를 인정해가지고 두 개 다가 다 같이 인정해가 같이 간다. 이런 뜻의 좌익과 우익의 중간에 서 있는 머리 두익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좌익과 우익은 좌익과 우익 이렇게 좌, 우 이래 있으면 여기에 평행선에 있는 이 중간에서
머리 두자 두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머리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보다 상위에 있어요. 보다 상위에. 공산주의보다 상위에 있어서 우월한 이념과 진리와 사상 체계를 가지고 여기에 잘못을 다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극복해서 대안을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해서 좌익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선한 편이고 이게 악한 편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아벨적이요. 이거는 가인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아벨, 가인, 선편의 것은 이게 100% 다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 완성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수정, 보완해야 되고 나쁜 게 많이 있어요. 이 속에. 예? 이것은 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이 전통하고 더 가깝죠. 여기가. 그러니까 두익이라 할 때는 우익, 이쪽 아벨적인 이런 기독교나 종교적인 세계관이 여기에 인생관 이쪽이죠. 이건 반대적인 진화론적, 무신론적, 유물론적 이게 열매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슨 중립의 입장에 서가지고 공산주의도 인정하고 자본주의도 그냥 똑같이 인정해가 이렇게 가는 이게 두익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님은 성공사상, 성공통일운동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북한은 해방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내 주체사상, 당신의 주체사상은 그건 이미 세상에서 다 끝난 거다. 이거 가지고는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절대로 될 수 없으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두익사상, 하나님주의, 통일사상, 성공사상을 받아들이고 김 주석이 대한민국에 보내놓은 3만 명, 5만 명이 된다고도 말하는 그 간첩들 전부 다 내인데 다 신고하라 그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대한민국 바르게 통일시키는 일꾼으로 내가 바꿔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왔겠어요? 사랑의 힘이 근본 바탕입니다. 두익 사상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수 정권이든 좌익 정권,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주사파 정권이 맞죠. 이 주사파 정권이 가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혁명 투쟁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 전술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공산주의 혁명을 폭력으로 뭐 그냥 두드려 엎고 한다 하는 폭력 혁명은 점점 안 해도 폭력을 안 쓰고도 무슨 전략으로 바꿔나가냐면 문화혁명을 해요. 문화혁명. 문화적으로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애 문화적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바꿔놓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머릿속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겁니다. 머릿속을. 그것이 사상교육이고 문화예술 침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거기에 지식에 대한 흡수력이 빠르고 민감하잖아요. 문화적인 거에도 자극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인데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자는 게 놀랍게도 전교조, 교사들,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이 사람들이 혁명투사들이에요. 지금은 옛날 노동자 농민은 2부대가 부대로 따지면은 2중대. 그러니까 이 전교조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가가 다 애들 그렇게 만들어 놔요. 이 우리 손자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잘 모르고 계셔요. 우리는 그냥 얘야 용돈 주면서 착하지 공부 열심히 해 이것밖에 우리 해줄 말이 없었어 그동안에. 그놈들은 얘하고 학교 가가 배우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만 다 배워가지고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체사상 공부를 시작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언론, 뭐 방송 뉴스 정말 요새는 보기 싫어가 저부터도 집에 좋은 텔레비전을 하나 사놨다니까요. 이게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면서 별 할 일 없으면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프로나 좀 보자 하고. 아, 이게 해놨는데 세상이 이래 되고 나니까 요새는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깜깜해요. 그래서 저 유튜브를 이제 자꾸 보는 것도 우리 새로 생긴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새 우파들께서 나오는 좋은 그 유튜브 자료가 학습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이정훈 교수 그 제가 올린 거 보셨죠? 그거를 꼭 봐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하나 또 올린 게 있습니다. 김철홍 교수가 강의한 내용 그게 뭐냐면 87년도 그 영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1987인가요? 1987이라는 지금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은 60항쟁이라 그래가지고 박종철이가 죽고 이한열이가 6월 9일 날인가 죽고 뭐 이런 때 박종철이는 87년 1월 13일 날 남영동에 끌려가가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한열이는 연세대학에서 데모하다가 6월 9일 날 죽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동안에 운동권 애들이 다 주사파 애들이 주도하는 게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하니까 넥타이 부대들 30대들이 또는 그 당시 30, 40대들이 그 학생운동이 거리에 나와가 난리 칠 때 다 회사에서 일 근무하다가 창문 밖에 내다보고 박수치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날 지하철이 또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전부 다 저도 시청 앞에 나왔어요. 그날 나는 그때 87년도 60항쟁 때 우리는 그 반대로 정해철 씨도 그때 같이 싸운 용사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학생운동권이 데모하고 뭐 민주화 하는데 민주화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민주화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 공산주의 이론 이거는 운동권 너희들은 주사파 이건 안 된다고. 그때 우리는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육들하고 따라다녔다니까. 왜 이런 동지들이 그때 한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쫓겨다니고 매맞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우리는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되고 됐잖아요. 60항쟁이 그러니까 민주화 된 줄 알고 됐는데 오늘 제가 그 올려놓은 이 김철홍 교수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 사람이 주사파 활동에 가가 뛰어다니던 운동권 하는 사람이 돌아서서 지금 그런 목사가 신학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1987년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 글을 썼어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꼭 그것도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거기에 이긴 승리자는 누구냐? 주사파 승리요. 이 넥타이 부대는 우파거든. 그 민주화가 독재가 군부 독재가 싫다, 전두환이 싫다 이거였거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전두환이가 군부 독재가 지고 민주화가 됐으니 하고 편안하게 지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70대가 됐어요 우리는. 근데 그때 20대 이런 애들은 계속 전략 전술대로 움직여가지고 30년 뒤 딱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지 않은 좀 독한 남자 대통령이 있었으면 결단을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이게 참말로 속에 이게 뒤집어질 일이요 지금 이래.
그래서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불멸의 법칙.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 흘린 피, 예?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받으면서도 지켜왔던 이게 다 에너지요. 에너지. 공산주의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원숭이들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저거들은 정신적인 에너지는 우리보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형당하고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에너지로 다 뭉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욱이 대한민국은 아까 얘기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선악 분립이요. 이게 북한이 악의 총집결체입니다. 남한은 지금까지 아벨 선의 총집결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남쪽 사람들이 정신만 차리면은 이때까지 왔던 충신열사 선인들 다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여기 힘을 보태가지고 북한을 저거 요리가 된다고요. 그 징조가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 대화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러는 거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좌파들이 이렇게 성한 것 같지만 언제나 악한 놈은 처음에 3분의 2까지는 지가 이긴다. 그 만세 불러라 좋다 하다가 막판에 꺾입니다. 막판에. 예? 언제나 악은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이 언제나 2대 1로 3등분 하면은 두 쪽은 악한 놈이 가져가요. 언제나. 하나 가지고 있어, 악이, 선이. 그러니까 갈랑갈랑 지다가 마지막에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만 안 자면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계에 계시는 모든 선지선열, 충신열사 다 총동원돼서 내려올 때가 금년입니다. 이제. 예? 네. 이런 선한 모든 힘이 총동원되고 그 총동원된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선악의 이 모든 분립투쟁의 그랜드 피나레로서 선이 악을 자연굴복시키는 남북통일이 옵니다. 아멘. 아주